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후입니다. 건설안전 14주차 롯데월드 기술영상 시공 다큐 영상물 앤드 건설안전 기말 총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매우 고생들이 많으셨죠. 비대면 수업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오늘 14주차 종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영상물은 세계의 빌딩 롯데월드타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완공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롯데월드타워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13주차에서 학습한 수장공사 작업안전 개요 위험 포인트 중대재해 1편과 관리감독자 수장공사 안전교육 2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을 보시죠. 13주차 01강 수장공사 작업안전 개요 위험 포인트 중대재해 1편 첫 번째 그림 1에서의 위험 포인트의 핵심은 개인 보호구, 안전 난간대, 상하부 동시작업, 자재 집중 적재, 외부 비계의 가세, 브레싱 미설치 등이다. 정답은 O. 두 번째 그림 2에서의 재해 원인으로는 가, 추락 방지 시설 즉 안전 난간대 미설, 나 안전 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개인 보호구인 안전대 착용 필수 등이다. 정답은 O. 세 번째 그림 3의 재해 원인으로는 가, 하물 적재 방법 위험 및 전도 방지 장치 미설치, 나,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이다. 역시 3번도 정답은 O. 13주차 02강 퀴즈 관리 감독자의 수장공사 안전교육 2편 문제 1. 신라를 물인 줄 알고 동료가 잘못 마신 경우 올바른 대처법은 첫째, 즉시 토하도록 하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둘째, 우유나 물을 마시게 해서 희석시켜주고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셋째, 마신 것을 가지고 병원으로 즉시 정답은 3번 문제 2.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 조치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첫째, 볼트 비산 방지포를 확보합니다. 방지포 확보 당연하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불꽃 용접이 튀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겠죠. 셋째, 소화기 확보 당연하고요. 넷째, 아웃리그를 설치한다. 네 번째 아웃리그는 예를 들어서 펌프카가 정차를 다리를 아웃리그라고 한 것이죠. 네, 본론 총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롯데월드 기술영상 시공 다큐멘터리 영상물입니다. 네, 본 영상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적인 빌딩 롯데월드 타워에 관한 영상물로서 롯데월드 측에서 제작한 기술영상 9분짜리와 시공과정 다큐멘터리 5분짜리 영상물을 먼저 청취하신 후 본론 기말 총정리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와도 맞먹는 거대한 수직도시. 이 거대한 초고층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와 놀라운 신기술들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초고층, 땀과 도전의 신기술, 롯데 타워놀로지. 롯데월드 타워의 무게는 무려 75만 톤. 서울 시민 전체를 합한 무게와도 같습니다. 땅속의 지반은 이 엄청난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만큼 단단하지만 땅속 38m 깊이의 단단한 안반층에 직경 1m, 길이 30m의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시공하여 지반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목처럼 뿌리 깊은 초고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강화된 지반 위에 축구장만한 크기의 고강도 콘크리트 덩어리로 기초를 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타설을 끝내야만 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동원되어 32시간 연속 타설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인 놀라운 기록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진도 9의 강진과 초속 80m의 태풍을 이겨냅니다. 이는 일본의 고베 지진보다 훨씬 큰 강진과 가장 강력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태풍도 이겨낸다는 뜻이죠. 그 비밀은 바로 코어월과 메가컬러,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라는 내풍 내진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These columns, these mega columns, are so huge and so strong that tests have been made of flying airplane engines directly into such a column, and the column doesn't move, the column is not dented. 대나무가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는 건 바로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롯데월드 타워에는 이 대나무의 마디 역할과 같은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가 약 40층마다 3군데 설치되어 바람과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억제합니다. 최상층부는 횡력과 수직력에 강한 그물망 형태의 다이아 그리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3배나 강한 80메가파스칼급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주사위만한 크기로 성인 남성 12명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단단한 강도입니다. 콘크리트를 500m 상공까지 직접 쏘아 올리는 수직 압송 기술.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타설 후에는 빨리 단단하게 굳는 콘크리트를 엄청난 압력의 펌프로 쏘아 올립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150메가파스칼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500m 이상까지 한 번에 쏘아 올려 수직 압송에 성공했으며, 이는 1000m 이상의 초고층도 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높고도 거대한 건물이 3, 4일에 한 층씩 올라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자동 상승 거푸집.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굽고 나면 거푸집이 유압 방식으로 자동 상승되어 거의 3, 4일에 한 층씩 올라갈 정도로 공사가 빨라지는 것이죠. 롯데월드 타워에는 30평형 아파트 3,500세대를 지을 정도의 콘크리트, 에펠탑 7개를 지을 정도의 철골이 쓰였으며 연인원 500만 명의 공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의 자재와 인력 등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는 타워 크레인과 호이스트. 국내 건축공사에 쓰인 크레인 중 최대 규모인 64톤급 타워 크레인이 사용되었으며, 일반 현장과는 달리 바닥이 아닌 벽면과 좌대에 설치하는 고난도의 브라켓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브라켓 방식을 500m 이상 건축물에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 이 초대형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데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123층에 설치된 중형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을 부분별로 해체하여 79층으로 보내고, 79층의 중형 크레인이 이를 지상으로 내리는 2단계 작업으로 해체합니다. 이 중형 크레인은 소형 크레인으로 해체되어 지상으로 내려지고, 마지막 남은 소형 크레인은 해당 층에서 해체되어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로 지상에 내려집니다. 케이블이 없이 전기도체로 움직이는 파워레일 방식의 호이스트는 건물의 모양상 80층에서 환승하는 구조로 설치했는데, 이 역시 국내 최초의 기술입니다. 초고층은 지상에서 1도만 어긋나도 꼭대기에선 10m 이상 기울기 때문에 GNSS라고 하는 위성 측량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4대의 인공위성이 동시 관측한 측량값과 7개의 경사계 계측 결과를 산출해내어 오차를 조정합니다. 아름다운 외관을 만드는 커튼월은 투명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무게만도 무려 600kg에 달하는 유니트 2만 1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중에 17,000개의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 건물이 위로 갈수록 경사지는 모양이라 유니트의 높이와 폭, 모서리 각도에 따라 경사 구간 전층에 모든 유니트의 포인트를 마킹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롯데월드 타워 건물 내부에는 외장 유지 보수용 곤돌라가 있는데, 필요할 때 건물 외부로 나와
주행용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작업에 활용됩니다. 롯데월드타워 지하 2층부터 전망대 121층까지 총 496m를 운행하는 더블덱 엘리베이터는 부르즈 할리파 441m보다 55m나 더 긴 세계 최장 길이의 초고속 더블덱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반 아파트 엘리베이터보다 6배나 빠른 속도로 전망대까지 60초 안에 올라갑니다. 또한 세계 최고 높이에 설치된 전망대 에스컬레이터는 강한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 최상층부에서도 안전하게 운행됩니다. 세계소방방재기준, 국제소방협회 기준의 방재 시스템, 건축물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건물 곳곳에 설치된 500여 개의 센서와 첨단 계측 시스템으로 태풍, 지진, 테러 등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및 위험 여부를 24시간 체크하여 관리합니다. 고내화 콘크리트는 화재 시 최소 3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며 5개의 피난안전구역으로 각 층에서 15분 안에 대피할 수 있고 19대의 초고속 승강기가 즉시 피난용으로 전환되어 15,000명의 상주 인구가 피난안전구역에서 1층으로 62분 안에 전원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난안전구역 4개소에 87분이 소요되는 부르즈 할리파보다 우수한 수준입니다. 지열 시스템, 에너지 센터, 풍력 발전, 태양열, 태양광 발전 등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가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용하여 85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첨단 IT 기술로 가득 찬 스마트 빌딩입니다.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건물 전체의 조명, 온도, 전력 등 모든 인프라가 자동으로 컨트롤됩니다. 또한 초고속 통신 인프라는 물론 복합 건물의 다양한 용도별로 특화된 스마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세계 초고층 역사를 새롭게 쓰는 기념비적 랜드마크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구조 설계,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낸 신기술과 신기록들, 500만 공사 인력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롯데는 롯데월드 타워를 완공한 기술과 저력으로 초고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건설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물은 땅 위에 세우지만 롯데월드 타워는 하늘 위에 그 역사를 씁니다.
네, 건설안전 기말 총정리 여러분들과 건설안전 기말 총정리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다음 중에 실시될 예정이오니 기말 총정리분을 참조하여 그간의 학습 내용을 상기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용을 볼게요. 건설 안전관리의 안전의 정의, 이미 앞장에서 했다시피 현장 일반적인 정의와 기능적 정의, 사전적 정의, 이렇게 네 가지. 현장 개념은 사고 예방의 상태,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현장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인 정의는 사고 자체가 전혀 없는 무죄, 이런 사항들을 일반적인 정의로 보고 있고요. 기능적 정의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능적 의미고, 마지막 사전적 정의는 고통이나 상해, 손실이 없는 상태, 손실 네 가지 사항 여러분들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 하인리의 법칙과 베어드의 법칙에 대한 이해. 우측 그림이 바로 아주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하인리 사진이 하인리 법칙인데, 밑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 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즉 삼풍백화점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이면에는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베어드의 재구성 비율은 1대 10대 30. 베어드라는 사람이 재구성 비율을 발표를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아래 사항이죠.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건축물, 이렇게 시간에 얘기를 했고,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그리고 지하 10m 이상 한 2층 정도 3층을 판다 그러면은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10m 이상 굴착공사 하는 건설공사. 그 다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항타 및 한바가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의 개념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밑에 그 항목도 마찬가지죠. 불안전한 상태가 10%, 불안전한 행동이 88%인데요. 불안전한 상태는 주위 물질적인 이런 사항들을 불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불안전한 행동은 주로 우리 부주의 이런 사항들을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는 설계 및 제작상의 결합, 그리고 방호장치, 조치, 결합, 위험 상태, 설비물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이 불안전한 상태고요. 불안전한 행동은 착각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그리고 오작동, 방법을 숙지하지 않아서 오작동, 오판단으로 인한 사고, 작업 방법 잘못, 그리고 장구의 미착용, 이런 것들은 전부 불안전한 행동 88%에 속하는 것이죠. 두 개가 합쳐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에 제거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 안전 및 재해에 관한 설명으로서 불안전한 상태 10%, 불안전한 행동 88%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위에서 얘기했고요.
안전재해의 분류에는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재해 이런 재해들이 있고 천재는 자연재해에 속하며 천재는 극소수, 즉 2%가 천재에 속하고 인재가 대부분이죠. 인위적 예방이 98%의 재해가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라인 직계형인데 비근한 예로 그 조폭 조직들이죠. 라인 조직. 예. 그래서 라인 조직, 스텝 참모형, 스텝 팀제도 이 스텝 조직에 속합니다. 지금 팀제도. 그래서 스텝하고 참모형 그리고 이제 두 개가 합쳐진 복잡형 이런 형태의 안전관리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보호구 안전보호구를 좀 볼까요? 보호구 구비 요건 먼저 착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해 위험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해야 되고 마무리 자체가 튼튼하고 외관을 많이 봅니다. 같은 값이면은 그 디자인 이쁜 디자인의 보호구를 선정을 하고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의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보호구의 종류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수갑, 안전화, 그리고 방진보호구, 안면보호구, 방진 마스크 등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봐주시고 비파괴 시험 기구의 개념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 우측 그림을 볼까요? 가번 첫 번째 그림이 슈미트 햄머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파괴 시험 기구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기구를 슈미트 햄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 탐상기 두 번째가 나번이 바로 초음파 탐상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초음파 탐상기를 사용을 해서 그 용접의 크랙 그리고 이제 규격과 간격 등을 찾아내는 초음파 탐지기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자파를 쏘아서 내부의 진공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구 기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라번 네 번 레이더 X선을 사용하는 방사선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겠죠. 네 가지 기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토공사 중대재해 사례에서 위험 재해자 사망 원인 먼저 아스팔트 다짐 중에 후진하는 타이어 롤러에 깔려서 사망하는 재해를 볼 수 있겠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폼타이 볼트가 파탄 끊어져서 형틀 위에 그 작업자가 추락하는 이런 재해하고 벽체 거푸집이 작업자 쪽으로 덮쳐서 사망하는 재해 장비 버켓의 그 연결부가 이탈하면서 버켓이 근로자를 칩니다. 그래서 버켓으로 인해서 그 앞의 철근에 찔려서 사망하는 재해 사진을 본 후고 그림을 본 후 내용들을 여러분들 연간 찾아내야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작업 및 동바리 조립 작업의 특징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입니다. 거푸집의 경우에 그리고 철근 조립 후에 패널 등을 이용해 보호 기둥, 벽체 등을 형상을 만드는 일이죠. 거푸집 작업. 그리고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거푸집은. 그리고 동바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설 공사로서
다른 공사의 가설 자재를 사용하니까 이 사고들이 좀 빈번한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다음은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 원인과 내용에 나오는 것 바와 같이 거푸집 동바리 구조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고,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도 철저히 작성하고, 샵드링을 얘기하죠. 거푸집 동바리 조립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철근 반입 적치 운반 작업 안전 관리입니다. 인접한 고압 가구 전선에는 안전캡 보호 캡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첫 번째가 자재 양중 작업 시에는 자재 자체가 추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추락 낙하. 그리고 자재 인양 작업 전에는 로프 체결 점검, 로프 자체, 그리고 로프가 체결된 상태까지도 하역 운반 기계로 지게차, 트럭 등 안전 조치를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공사 위험성 평가 항목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철골 빔의 안전대 부착 설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가설 통로, 그리고 세 번째가 수직 성강용 안하부 추락 방지망 잘 설치되어 있고 성강용 트랩 등의 설치 여부, 이 사항이 철골공사 위험성 평가 항목입니다. 예, 다음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 프로화를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안전가시설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타설 기계 기구 점검, 가시설물과 여러 가지 바이브레타, 그리고 펌프카 기계 기구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타설 높이 낙하시키지 말고 타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두 번째 사항.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콘크리트를 집중 타설, 한 곳에 타설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고, 진동기 사용 방법을 이 콘크리트가 고루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겠고, 네 번째가 겁집 동발이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간에 수평 잡기로 잡아줘서 동발이가 옆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확인해야 되는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은 콘크리트 시공 개요 중 주의사항. 낙하 높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낙하 높이를 최소화시키고 콘크리트를 사선으로 타설하는 것보다 수직 낙하를 시켜야 됩니다. 충분한 다짐을 하고 각 층이 수평되도록 타설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운반 거리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타설해야겠죠. 부직과 철근의 콘크리트가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은 실내 도장공사 위험성 평가 요인. 첫 번째 인적 사항은 개인 보호구를 철두철미하게 착용을 해야 되는 이 사항이 여기에 속하고, 두 번째는 물적 요인으로서는 도장 작업 중에 유독 가스에 질식하는 유념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고소 작업 시에 작업 발판 설치 및 불량, 그리고 계단실 작업 시에 말비계 설치 불량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사항들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 장비는 배합용 누전 차단 시설을 하고 감전에 주의해야 되는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도장공사의 주요 면처리 시에는 면처리 견출 작업이라고 그러죠. 기계 기구를 사용하니까 감전과 먼지가 비산, 그리고 콘크리트 그라인더로 인해서 안면 손상이 되는 거, 그리고 퍼티 작업, 도장 작업 시 고소 작업이죠. 고소 작업 시에 추락 유념을 해야 되고,
개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서 여러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네,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자, 아래 그림상에서 위험의 포인트를 찾아내기. 이 그림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는 2인 1조 작업을 미시행했고 감리 감독자가 미배치된 사항들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림에서 보이는 사항들만 여러분에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거리 용접 작업을 하는데 보안 안전 난간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위험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벽돌 쌓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대를 미착용해 안전대 거리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안전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죠. 벽돌 자재가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자재를 분산하고 그리고 사용할 만큼만 갖다 둬야 되고, 세 번째 그림은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 차가 후진을 하면서 펌프카를 타격을 가했네요. 그래서 펌프카가 넘어지면서 상부의 붐대가 기능 공허를 쳐서 일어난 사고를 이 그림은 이야기를 하는. 레미콘 차가 스톱이 돼야 되는 장치, 스토프 장치가 없고 레미콘 차를 유도하는 유도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 반경 내에 안전 펜스를 친 후에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펜스. 세 가지 사항을 크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첫째, 스토프. 둘째, 차량 유도자. 셋째, 작업 안전 펜스. 네 번째 그림은 외벽에 그 달비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개인 보호구 안전대 수직 규명줄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안전대 거리를 그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로프를 고정시키는 로프를 두 군데 이상 고정시키지 않았고, 로프 안전 패드를 설치하지 않고 로프가 콘크리트 면에 직접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안전대, 수직 규명줄, 그리고 로프의 고정 상태, 그리고 로프의 받침 패드. 다섯 번째, 개인 보호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지금 자재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 방수 용재가 흘렀죠. 그 용재에 미끄러지면서 계구부 속으로 추락을 하는 상황인데 일보 직전입니다. 계구부에 안전난간 설치되어 있지 않죠. 안전난간과 계구부 덮개 미설치 등을 여기서 위험의 요인으로 찾아낼 수 있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붕 철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안전대 착용이 안 돼 있습니다. 불안전한 자세, 밑에 발판을 깔고 그 발판에서 저렇게 지붕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난간대 자체도 없죠. 안전 난간 시설,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이 시설 자체도 없고 안전방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안전대 미착용, 그리고 작업 발판 미설치, 불안전한 자세, 안전대 거리 시설, 안전난간, 밑에 하부의 안전방. 다음 장은 여러분들 출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방의 퀴즈 문제 이오니 여러분들 간략하게 퀴즈방 문제 풀이 후 마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 기말 총정리 14주차 총강 퀴즈방 OX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건설 안전에서 학습한 전체적인 공정의 항목은 아래와 같아. 건설 안전 관리론 가설공사, 토공사, 거푸집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작업 안전 이상 9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 퀴즈 풀이와 학번 함께 꼭 남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